소유자들이 뭐냐 하면 야 이거 폐업 보상 해줘야 되지 않냐, 주거 이전비, 동산 이전비, 지작물 누락된 부분도 물어줘야 되고 나머지도 비슷해요. 또 어떤 분은 보상가가 너무 적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시행사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제대로 다 해줬다 법에 따라서, 이러니까 위원회가 판단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폐업 보상 요청이라든지 주거 이전비, 그다음에 동산 이전비, 지작물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나중에 결국 폐업 보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누락 물건이 있는지는 더 검토해서 사업 시행자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재결해서 한번 다루기로 하니까 지금 모르겠다. 네, 안녕하세요. 도사이승태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수용 사건입니다. 수용. 여러분들이 이제 수용된다고 하잖아요. 내 물건을 강제로 가져가는 거예요. 토지도 가져가고, 지상물에 있는 컨테이너가 됐든, 집이 됐든 이걸 다 수용해 간다? 도로가 뚫리니까. 그런 사건에 대해서 진행될 때 재결서라는 게 나와요. 보통 이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아니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가 있거든요. 실제로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제가 직접 한번 실제 재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재결서에서 와요. 여기는 충남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입니다. 그리고 수용당하는 사람은 이 재개발조합 내에 거주하시던 그 소유자들인데요. 이게 왜 재개발인데 수용을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재개발 사업은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도정법에서 재개발을 할 때 만약에 나는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겠다, 그리고 난 재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현금 청산자로 분류가 되면서 이거는 토지 수용 절차를 똑같이 밟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분 소유자들이 여러 명이 나오잖아요. 이분들한테 그 수용 재결 신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재결한다. 이 신청은 누가 하느냐? 사업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둘이 합의하거든요. 처음에 협의를 해요. 이거 얼마 줄게. 그러면 협의할 때 2개 내지는 3개 기관이, 감정평가 기관이 감정한 금액을 이걸 줄겠다. 그러니까 이거 받고 나가라. 난 도저히 이거 금액하고 말도 안 된다. 이건 못하겠다라고 하면 협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용재결 신청을 이 조합 측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수용재결 신청을 하면 이제 보고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정치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수용재결 신청에 대한 다음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이 뭐냐? 주문이라고 하는 건 항상 주된 우리의 판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업시행자는 조합은 이 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해라. 그 다음에 별지 이목록기재 물건은 이전하게 하고 보상금으로 29억 원을 지급해라.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여기 소유자 목록이 있잖아요. 이 목록에 따라서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익사업에서는 사실 시행자의 사업을 위해서 일을 이렇게 재결서를 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목적보다는 정당한 보상은 해야 되겠지만 약간 사업을 밀어주기 위해서 빨리 가라. 왜냐면 공익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재개발 사업이 공익사업인가? 이것도 한번은 이제는 좀 달리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수용이 많아요.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강제로 뺏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재결서 계속 보면 여기는 저건 재개발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 시행 인가를 했고, 천안시장이 거기에 따라서 변경 고시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조합에서 토지 소유자 등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돼서 재결을 하게 됐다. 적법성 한번 살펴보자. 적법성 시행자는 도정법, 도시정보법에 따라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토지, 물건,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똑같이 도로 놓는 것처럼 수용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그 토지보상법에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을 보고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로 땅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동 공탁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취득하는데, 물론 이제 그 권한이 그때 발생하는 거고, 명확하게 따져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여기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사용 개시일이라는 게 나와요. 사업 시행 고시가 있는 경우에 그때 기간을 가지고 정당하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권한은 니네가 있는 거 맞네. 고시까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토지 수용할 수 있어.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금액이 맞느냐? 소유자들이 뭐냐 하면
야, 이거 폐업 보상 해줘야 되지 않냐? 주거 이전비, 동산 이전비, 지작물 누락된 부분도 물어줘야 되고, 나머지도 비슷해요. 또 어떤 분은 보상가가 너무 적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시행사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 이거 제대로 다 해줬다. 법에 따라서. 이러니까 위원회가 판단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폐업 보상 요청이라든지 주거 이전비, 그 다음에 동산 이전비, 지작물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이거는 나중에 결국 폐업 보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누락 물건이 있는지는 더 검토해서 사업 시행자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재결해서 한번 다루기로 하니까 지금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협의가 돼야지만 그 수용 보상에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난 모르겠다. 그거는 금액만 올려주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의 조속 지급해달라. 그리고 또 현금청사 대상자의 결정이 불만이다.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닌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금액의 증감에 대해서 적냐 많냐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모르겠으니까 다른 데 가서 따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액 불만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다 그 우리가 평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잘못되지 않았다. 공시지가를 한다는 게 항상 문제예요.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가격 시점까지, 그러니까 매수 시점까지의 금액을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걸 봐서. 그런데 우리가 무슨 집값하고 공시지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실거래가 정도에 육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적다라고 하는데 이 토지보상법은 항상 기준이 되는 금액이 실거래가가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증감시키다 보니까 항상 금액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토지에 대한 보상은 법 70조 1항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 시점까지의 여러 가지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뭐 그 지가 변동률이라든지 물가 변동률이라든지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등을 이용해서 적정 가격으로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린 이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다 따져보니까 이게 그 보상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공작물에 대한 그리고 또 토지 위에 정착한 물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보상하되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하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취득 가격을 넘어갈 때, 기본 가격을 넘어갈 때는 그때는 가격 보상을 해라. 물건 가격으로 보상해라.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거에 따라서만 하면 된다. 근데 이게 이전 보상이 좀 잘못됐어요. 아니 건축물을 이전 보상이 돼? 건축물이 이전이 돼요? 결국 가격 보상만 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어쩔 때는 가격 보상을 감정평가자들은 명확하게 쓰지 않고 이전비로 건물도 따져요. 이게 나중에 실제로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전 보상이냐 가격 보상이냐에 따라서 소송하는 방법도 달라지는데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법이에요. 제가 볼 때 토지보상법은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뭐 달랑 이렇게 나옵니다. 뭐 보상금 지급 내역해가지고 보면 이 집원 나오고 면적 나오고 단가 얼마, 이름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물건의 종류, 이거는 아까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상한다는 거고 토지는 수용해 가는 거예요. 얘는 이전 보상비를 내는데 이전 보상비라는 게 보세요. 여기가 주택이 있잖아요. 이 보상 비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주택을 갖다가 그 면적이 131제곱미터면 이게 한 40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주택에 대해서 그 금액을 1제곱미터당 45만 원으로 해가지고요. 이거 5,900만 원이다. 이렇게 뽑은 거예요. 뭐 주택, 요거는 조그만 거 이제 창고 같은 거 같은데 요거는 뭐 900만 원. 뭐 그 옆에 있는 함석주택 요렇게 된 거는 얼마, 대문 얼마, 문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전 보상해라. 별지 이목록 지정물에 대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나왔어. 이게 이전이 되나? 이게 지금 여기 아까 주문에도 보시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목록 기준에 있는 것 이전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집을 이전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 맞아. 우리 법이 일본 법을 따라와서 그런데 일본이 너무 그 정치하게 법리적으로 이전해야 되는 것이냐 철거해야 되는 것이냐 가격 보상이냐 수용해야 되는 거냐 이 대상을 나누다 보니까 좀 더 약간 어렵게 그 만들다 보니까 좀 지금 우리가 볼 땐 바뀌어야 된다. 이전이라는 게 말이 되네. 이전 보상비를 해준다는 게 어떻게 이전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요. 감정평가사를 봐야 되지만 감정평가사도 너무 허술하다는 거죠. 감정평가사들은요, 전국의 감정평가사한테 이런 뭐 공익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감정을 다 뿌립니다. 동일하게 한 달에 몇 건씩 이렇게 쭉. 그러다 보니까 감정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시키는 대로 별다른 거 없이 그냥 빨리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품질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수용 개시일은 시급성을 감안해서 12월 2일로 한다. 22년도 12월 2일로 한다. 이렇게 딱 찍어주는 거예요. 재결일이 10월 19일이니까 한 달 반 정도 뒤에 45일 정도 뒤에 수용 개시일을 정해주는 거예요. 빨리 이전해라. 이 돈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집 알아보고. 결국은 요 수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소유권 누구게 된다? 조합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불복 절차를 안내해주고 있죠. 불복은 어디로 가자? 이의 신청은 어디로 해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해라. 기본적으로 모든 법원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때도 이 항소장은 누구한테 내느냐? 1심에 내는 거예요. 그 법원에다가 내면 여기서 기록을 한꺼번에 보내요. 그래서 30일 내에 재결서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돈 찾을 때 돈은 찾아도 된다는 거예요. 재결된 보상금 청구할 때는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 신청 계속할 수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갈 수 있다. 이 의의를 유보함이 무슨 뜻이냐? 이거 잘못된 금액이에요 라는 것을 유보해 놓고 찾아가라. 이거 말 없이 이런 말 기재 안 하고 이런 거 체크 안 하고 수령해 가면 더 이상 못 다퉈. 그래서 여기다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상금 수령할 땐 이의를 유보하고 이렇게 써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직접 나는 소송하고 싶어 이거 나는 니네 토지 수용위원회 못 믿겠어 라고 할 땐 바로 행정소송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바로 가라는 거예요. 이의 신청을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 가고 싶으면 60일 내 이의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자 보세요. 수용 재결서 받았잖아요. 이거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 바로 가도 되고 30일 내에 중토위 갔다가 중토위 결정 또 받고 그때부터 60일 거쳐서 가라 이거예요. 실제로는 90일이 넘었지만 앞뒤로 30, 60 하면 90하고 같아요. 대신 중간에 중토위를 하면 더 갈 수 있다는 게 있고요.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행정소송은 금액을 더 올려달라는 증감 청구 소송이고 금액이 잘못됐다. 1억 원 잘못 평가된 거니까 더 올려달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중토위로 가든가 뭐 바로 그냥 행정소송을 가는 거고 이 재결서 자체가 잘못된 처분이다 라고 하는 거는 바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행정소송 다시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합을 당사자로 하는 이런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이 아니라 이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직접 상대로 해서 재결금 취소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은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거예요. 조합을 상대로 하는 거다. 감정 평가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는 이것만 받았으니까 억울하잖아요. 이거 뭐 나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이 청구는 사업 시행자한테 해라. 나한테 하지 마라. 중토위한테, 뭐 지토위한테 하지만 머리 아프니까. 그래, 여기 보면 재결서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사업 시행자에게도 동일하게 회신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정보공개 청구를 사업 시행자한테 해라. 나한테 좀 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증감 청구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에 사실조회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로 해서 또 그때도 회신 받아라. 우리한테 좀 제발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신청서는 이렇게 적도록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면 이런 거 하실 때 꼭 지방의 행정사들한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좀 변호사들도 문제인데 변호사들이 이거 호객행위 하면 안 돼요. 제가 눈에 얘기하는 거지만 변호사들은 사무실에서 앉아서 사건을 수임하는 거예요. 변호사 아닌 자가 가가지고 자꾸 선동하고 매일 사무장에 가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원래 변호사들은 징계감이에요. 징계. 제가 이건 정말 여러분들 명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런 절차로 진행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